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이제 일주별 운세 보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병신일주 을사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정인, 여기 이제 그 비견입니다. 비견. 이게 제가 왜 이 걸록을 자주 쓰느냐 하게 되면 이게 록이 걸록입니다. 12운성으로. 왜냐하게 되면 이게 록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떠한 추진성, 추진력, 평소 미루어서 못했던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생긴다. 자신감.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록을 이제 계속 이제 쓰고 있습니다. 병신일주는 이게 밑에가 이제 그 편제죠, 편제입니다. 편제인데 이제 이제 지정간 신무임경 경이 있고 사파는 이제 무경병이죠, 이렇게 경병. 사신형이네요. 사신은 이제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파도 됩니다. 파도. 합형파. 사신 합형파. 사신은 육합이죠. 육합입니다. 육합. 형도 되고 파도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인사형을 말씀드렸죠. 인사형. 이게 인목이 병화를 키우잖아요. 병화를 키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화도 사오미 그 방국의 이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게 병화도 이제 병화를 이제 사화가 보게 되면 걸록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제 사화가 이중성이 상당히 좋다. 다분하다. 이중성이 뱀의 혓바닥 같이 이렇게 이중성이 상당히 다분하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화야.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는 불이냐? 금이냐? 불이냐? 쇠냐? 화야? 금이야? 정체를 밝혀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중에 이제 경금이 좀 강력하게 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중 경금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모든 성분들 중에 여기 신중 임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왜 사중 경금이 이 극의 관계인데 화극금의 관계인데 왜 이렇게 세냐 하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화생금이라고 말씀드려봤나요? 화생금 원래는 화생금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 토가 이제 끼어들어서 오행이 됐잖아요. 원래는 목화금수밖에 없잖아요. 목, 그 다음 금, 목에 반대한 금, 그 다음 여기 화, 수잖아요. 이렇게. 화하고 수는 이제 자연, 목하고 금은 인간이잖아요. 목은 이제 유들유들한 거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겁니다. 유들유들한 겁니다. 사람으로 치게 되면 막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금방 태어나가지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목의 기운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피부도 상당히 좋고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얼굴 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뽀얗고 불그스레하고 밝고 이렇게 윤기가 나고 하잖아요. 이게 목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 목이고, 금은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약간 좀 더 성장하지 않고 이게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굳어가면서 뼈가 굳어가면서 하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금이라고 이제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수는 그냥 그대로잖아요. 화는 이제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불, 물. 여기는 화산 활동, 여기는 풍수 같은 것도 수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 수화가 서로 공존하면서 적정한 온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추워도 안 됩니다. 빙하기가 오면 그 생명체가 살아납니까? 아무리 추운 게 좋다고 하더라도,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추우면, 빙하기가 오면, 빙하기가 올 때마다 그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많이들 멸종이 됐죠. 이렇게 새로운 종이 탄생, 이제 빙하기가 끝나면 새로운 종이 탄생되는데, 그 새로운 종이 탄생되기 전에 빙하기가 와서 아주 많은 종류의 생명들을 멸종시키곤 합니다. 수화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가 조율을 잘 이루어야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적정한 온도, 또 이제 태양계로 봤을 때 태양, 수금, 지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구가 있는 게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최적화된, 이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가장 거리상으로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의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적절하게 생명체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의 그 궤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골디락스 이제 존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과학자님들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화가 이제 공존이 돼야 이렇게 적절한 기운을 만들 수 있고, 화가 너무 세면 너무 더워서 안 되고, 수가 너무 세면 또 너무 추워서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이 수화가 공존하는 이 자연 환경에서, 자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인류, 생명체들이 지금 살고 있다.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는 좀 오래 목으로 가잖아요. 오랫동안 성장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무도 종류별로 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다 이렇게 성장이 멈춰요. 더 크지 않아요. 더 크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그때부터 금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더 크지 않은 나무가 점점 이제 말라가잖아요. 이렇게 좀 고사해 가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금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게 되면, 그것이, 인사형 말씀드렸잖아요. 인사형. 자, 인목은 병화를 키우는 작용을 하고, 사화도 병화하고 같은 사음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화는 걸록지입니다. 병화를 걸록시키는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사중 경금이 있잖아요. 이게 경금이 이 병화의 근간이 되는, 키워주는 그 인목을 금금목으로 때려서 이제 병화를 더 키우지 못하게 하게 되면, 이 인목도 병화를 키우다가 말고 이 키운 병화로 다시 이 금을 때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형의 작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신도 이제 형이잖아요. 사신도 사화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화가 경금을 키워요. 경금을 장생시킨다고요. 장생 시키잖아요. 경금을 키워요. 그래서 사화가 얘기하겠죠. 화급금을 하지 않겠죠. 일단은 화생금을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화 입장에서 내가 경금을 키우고 있으니까 신금 너도 좀 거들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도 금이잖아. 신유술로 흘러가니까 너도 금이니까 금을 키우는데 동조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중 보게 되면 이 임수, 지장간에 신무임경 해가지고 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임수가 있습니다. 이 임수가 뜬금없는, 이제 이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성분이 돼요. 사화 입장에서는. 사화 입장에서 이 신금도 금이고 해서 경금을 키우는 일에 온 심혈을 다 기울이는데, 이 신중 속에 있는 임수가 이 사화를 수국화로 끄려고 해요. 배신을 하는 거죠. 이 신금이 사화한테 배신을 하는 겁니다. 사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금이기 때문에 신금을 만나면 합으로, 사신합, 육합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사신합 해가지고 만나면 너 금이로구나 해서 경금을 키우는 작용을, 사오미로 가지 않고, 사오미 화국으로 가지 않고 경금을 키우는 작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금을 보면서 만나면요. 동족애를 느끼면서 동포애를 느끼면서 경금을 키우는 작용을 하는데 이 신금이 품에 감추어둔 그 임수라는 물로 사화를 끓이고 해요. 수국화로. 배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화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인목이 병화를 키우려고 이제 사화를 봤더니 나도 인후술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사화를 봤더니 화로구나 해서 병화를 키우는 작용을 하겠다. 사화를 만났더니 근데 사준 경금이 금금목으로 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다시 화급금으로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화는요. 이 경금으로 치는 게 아니고 여기 사중 무토가 있어요. 무토로 이 그 토국수를 때려버립니다. 토국수로 수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토의 성분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중 무토가 보통 무토가 아니다. 인진사회 중에 무토가 가장 쓰임새가 가장 강력한 무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사형의 관계예요. 여기 지금 인사형의 관계입니다. 이 사화가 이 신금을 장생시켜요. 물론 이제 자 이렇게 사신되잖아요. 이렇게 경금 사화가 경금을 장생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경금이 지지로 내려오면요 신금이에요. 아니 경금이 신금이고 천간의 신금이 밑에 유금이잖아요. 이렇게 유금이잖아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땐 사화는 신금을 장생시켜요. 사신합하면서 보듬어 안으면서 신금을 장생시킵니다. 근데 이 신금이 임수로 사화한테는 임수가 비수가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화 입장에서 임수는 편관이거든요. 사화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수국하니까 같은 이제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 됩니다. 그러면 사화 입장에서 임수는 비수 같은 것이 돼요. 아니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물 딱 뿌려버리면 칼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중무토로 이 임수를 이제 토국수로 막아버립니다. 그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병신일주 이제 신금 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육합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견 걸록을 달고 있는 그 비견이 이 편제를 보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이 갖고 있는 결과물, 보통 돈도 되고 금전도 되고 어떠한 결과물도 되고 그 재성은요 뭐 밭 같은 것도 됩니다. 영역 내가 관리하고 이렇게 좀 보존하는 그런 영역 같은 것도 돼요. 그런 그것에 이 사화가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신합으로 그 영역 편제라는 그 영역 나도 좀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화는 무토가 이제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무토. 이 무토의 역할은 뭘까요? 무토의 역할은 이 임수라는 이 병신일주의 이 편제 있잖아요. 편제 속에는 임수라는 편관이 있습니다. 편관. 이 편관은 무엇일까요? 편제는 활용성이 강한 돈, 투자적인 돈,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돈, 활용도가 높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제는. 근데 편제 속에 편관이 있다는 것은 이게 쉽게 벌어질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편관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화라고 이제 들어온 이 사화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중 무토가 있잖아요. 이 신중 무토도 있지만 일단은 이건 세력이 약하다고 했고 일단 자 사중 무토는 강력한 무토입니다. 이 무토는 식신이에요. 무토가 임수를 극하잖아요. 식신제살 해주겠다 하는 이제 사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의 어려움을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테니 신금이라는 편제를 나하고 좀 나누자. 이제 하는 성분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좀 지불해 달라 하는 비견이 들어올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또 나의 권위잖아요. 권위. 나의 명함 간판도 되는 겁니다. 사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좀 편관, 좀 강력한 정관이 아닌 편관으로 가장 강력한 완장으로 비견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편관에 반항하는, 식신으로 반항하는 비견이 들어오는 것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토가 상당히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화도 경금이라는 편제를 갖고 있어요. 같이 편제 갖고 있네요. 이렇게 편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식신이 있고, 여기는 식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수라는 편관이 있고, 신금이라는 편제를 같이 이제 소유하고 같이 나누어 갖고 공동 작업을 해서 나누어 갖고 이렇게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내가 편관으로 비견을 다스리든가, 아니면 이 사화가 들어온 사화 비견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든가,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 사람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인목이다. 이렇게 병인일주, 병인 이제 월지, 여기 편인격이지 않습니까? 편인 장생격인데, 이렇게 되면 회오리 치겠죠? 여기도 병화가 있습니다. 여기 병화 있습니다. 나도 병화입니다. 신금을 같이 소유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신중 임수는 여기 사중 병화를 치고, 임수는 병화를 치고, 사중 무토는 이 수를 치고, 인중 간목은 이 토를 치고, 사중 경금하고 신중 경금은 간목을 치고, 인중 병화, 사중 병화는 다시 이 경금을 화금으로 치고, 이게 인사신 3형이 이제 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병신일주가 월지나 일지에 인목이 있고, 사화가 내년에 을상에 사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뭐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잘 되더라도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인사신 3명은요 상당히 바쁘고 또 정신없고 투쟁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사신 3명살을 온다고 해가지고 현상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요, 만약에 자신이 있어요,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더 성공이라는 그 목표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병신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